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0절하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심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거룩한 것은 경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한 목자에 주신 것이고 잘 박힌 못이면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공산이 인류의 답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는 것. 오늘 10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이냐. 지난 시간에는 중국 사람을 지금 당장의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공산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하나의 경각심이죠. 경각심. 참 알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공산을 알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혁명이라 하는 그거 왕조 시대로 가지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속에서 그동안에는 왕조 속에서 갇혀 있어 보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 있어 보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젠 자꾸 서방 국가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이런데 일본까지 아주 조그마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해가 져버리잖아요. 청일전쟁. 이런 중국이 져버리잖아요. 중국에겐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이제 선문이 그 당시에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된다 해서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 거냐 하고 고민하는 중에 소련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련의 그 공산 정치, 즉 이게 개혁이라 혁명이라 하는 이름으로 왕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의 왕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고민하던 중국의 식자들이 공산으로 인한 정치로 해서 이게 왕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에는 가능성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그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갖고 계획이 되고 나중에 또 소련하고 중소관계가 하나의 동맹국으로 결국에는 협력을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됐는데 그로부터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우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가 필연적이면서 전 세계 인류가 이 단어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 하고 지금 나타내니까 그게 딱 중국이 지금 현재 이것을 갖고 아니야말로 책임 있는 국가로 나가야 되냐 하면은 준비 안 돼 있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다 버리려고 해도 안 되지. 이런 그 진퇴양난 속에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표현 자체가 두 가지적인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산 장치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이거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것이 공산이라는 이만큼 중대한데 모르고 있는 중국 국민들한테 불안한 감을 두고 앞으로 불안한 이런 정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질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안을 가지고 있는 대로 놔둘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더 굳건히 붙들고 바른 어떤 공산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참 우리 인류 사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가운데서 중국을 쓰기 위한 시기가 왔어. 비록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이게 1895년인가 1894년인지 5년인지 겉은 일본의 증거로 나오지만 그로부터 지금 한 100한 몇 년 지나는 사이에 100년 조금 남짓 지나는 사이에 알고 보니까 중국이 공산으로 인해서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걸 보면은 청일전쟁이 진 것이 그때 1950년 몇십 년 전에 진 것이 100몇 년 사이에 진 것이 오히려 지금에게는 더 나아진 거예요. 전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흥청망청 받을 거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거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적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이걸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고 이것 전체를 어울리면서 과연 중국의 공산을 중국과 공산 자체가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지나가는 일과성이 아니고 10년 20년 지나고 소련도 붕괴됐지. 자, 어떤 이 공산은요, 중국은 그래요. 공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잡으려고 하니 그렇고 붙잡지 않으려고 하니 그런 입장이 공산을 붙잡았고 잘된 나라가 없거든. 공산 정치를 해갖고 당장 옆에 있던 북한도 그렇죠. 남한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자기를 지원했던 소련이나 동독 유럽 쪽에 어디라도 지금은 공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공산 가지고는.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니. 이 긴장관계가 있다니까. 이 긴장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산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공산이란 말이 전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답으로서 공산이다 하고 내세웠는데 전 인류의 입장에서는 뭔가 붙잡을 만한 어떤 공산이라고 하는 인류의 버금갈 정말 정확한 답이다라고 뭔가 형상화시킬 만큼 안 그러면 구체성이 없는 거 아니야. 말만 하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국이 공산을 잡고 있는 걸고 제가 비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공산 자체를 붙잡고 있는 중국 자체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기고 요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 공산과 인류가 걸어가는 방향에 한국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말을 한국에 있는 목사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말이 이런 표현이 이런 주장이 한 사람의 표현으로만 끝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자체가 이 말이 나오는 이런 것을 인류의 답이라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는 한반도 말하는 목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이거 자체가 긴장해가지고 중국 자체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긴장된 가운데 지원하는 자세가 돼야지 그냥 잘 되는가 못 되는가 보자 구경하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긴장감 억지로도 긴장감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긴장해야 될 이유 중국은 중국대로 이 공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뱉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걸 단순히 남의 나라라고 하는 경계선을 갖고 하면 분명히 남의 나라고 남의 나라 잘못되는 거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하지만은 이 공산이란 말이 인류의 답이라 할 때는 이게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라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의 문제고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 온 인류의 문제로서 이것을 중국이 당하고 있는 이 공산에 대한 이 고민을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 우리 한국 사람이 준비될 것, 한국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긴장해야 된다. 이거의 긴장. 그 긴장 관계. 오늘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나타내는데 한 세 가지 구도로 한번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긴장 관계. 첫 번째는 인류에 대한 우리가 그 긴장 관계를 이 공산이 답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인류에 적용할 때 긴장 관계 이거 너무 막연해 버렸거든. 근데 여기에 또 긴장 관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학 분야, 사람을 복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나노 이런 그 과학 분야로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문명 발달이라는 걸 향해서 치솟는데 문명이라 하는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대해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제안한 내용이 바로 북한의 문제를 갖고 인류에 대한 인류의 경계심을 북한으로 했단 말이에요. 북한 문제를 갖고 덜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우리 한국,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 한국, 공산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이 말을 하는 한국, 요 한국의 이제 긴장감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인류 한국 나오는 이 긴장감에서 요 핵무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내려오는 어떤 문화를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의 방어 역할을 해서 한국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개인이 있어요, 개인. 세 번째 개인. 인류, 한국, 개인. 그 이제 부담감을 가지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개인은, 이거는 내가 이런 부담이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건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라, 내 자신의 문제라. 그러나,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아는 내용을 갖고 내한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단순하게 발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담 속에 있다. 요런 자세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어디 발표해가지고 내가 이름 날리고 아니야말로 어디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초청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지금 얼마나 긴장되고 있느냐. 다른 자료로 보면 알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희생을 신청해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어떤 이 신용관계가요. 대한민국의 신용불량자 속에서도 하위 속에 있어요. 하위 속에. 목사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리 이야기하지. 재정 문제 쪽으로 들어가면은 참 수억을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은 것 같아요. 2009년도 12월, 2009년도 6월 달에 빌립전도연구소 오픈하고, 전국에 우편물 보낸다고 돈을 말이야. 있는 거 없는 거 한 3억 정도 해당되는 돈을 그거다 다 부푼 거래 아니야. 전국에 5천 교회에, 4만 교회에 5천짜리 물건 만들어서 우편으로 다 발송했지 뭐. 그 돈만 해도 벌써 2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수천만 원씩 헌금했는데 그 돈 다 날려버렸어. 2010년도 12월 마지막 송구 연식 예배 드는데 그때 돈이 한꺼번에 한 사람이 낸 돈 헌금이 2천만 원이 넘었어.
뜨거우면 순식간에 없어질 뻔. 막 메쿤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한 긴장감을 감정한지 이게 뭔가 가시 끄고 방금 지나는 인사처럼 어이 잘 지내 잘 지냈어 그러면서 잘하면 그럼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지금. 응? 중국을 빗대서 하는 게 아니고 인류에게 뭐 답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프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한국이 앞으로 경계해야 된다. 어? 그것에서 중국하고 관계된, 중국과 연결된, 중국 사람한테 우선 경계가 있어도 본인 당사자고 당장에 지금 중국 자체를 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내다보는데 중국의 당사자고 되어져서는 공산 때문에 모델이 되는 거지. 공산이라는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델이 되는데, 그 중국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이걸 앞으로 대처를 하자 하고 던져놨고, 이 말을 하는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이 말이 한국어로 되는 것이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혼자 살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달라붙어도 이게 힘드는 일인데 대한민국이 달라붙는 게 견제가 되고 전제가 돼서 이게 나오는 말인데 한국 사람이 이걸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긴장이 있어야 된다. 왜 중국 사람의 긴장을 여겨놓고 중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관계에서 저런 중국이 지금 저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중국의 긴장에 중국 사람하고 관계된 우리의 긴장을 연결하려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시간 그거라 지금. 이 부분을 나갈 기다. 제가 제시하는 내용들이 허구하다 그러면요. 이거는 두 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에 허구성이 없고 과거에 있는 사실 속에 지금까지 쭉 점검해봐가지고 과거에 있는 사실을 갖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맞는다 하면요. 이거는 두 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매진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 말씀 맞잖아.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노임받는다.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밭일 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무슨 일 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지향한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밭을 가고 두 사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50대 50 이거는 한쪽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에 따라 틀리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도 되고 그냥 나 있으면 나 힘들어도 된다. 그런 뜻이래요. 개인의 결정에 대한 주어진 사항이라니까. 그러므로 이걸 한국말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걸려있는 이 사역이라니까. 이 목사가 혼자 먼저 떠든다고 해서 저 목사 저거 이론인갑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분명하다 싶으면은 우리 한국 민족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듣든지 안 그러면 그 하는 일에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방향 없이 왔다라면 그걸 초점 맞춰서 하던 일의 방향을 지금 여기다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의 긴장과 더불어서 중국이 걸어가는 걸음에 한국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을 연결할 때 저는 여기 볼 때 중국에 대한 책무가 있다 우리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국에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빚진 거. 빚진 것이 있는데 빚을 받을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점 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빚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빚이라. 이 국제관계에서 조약을 통해서 빚 내라, 빚 갚아라, 주라,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성 속에서 우리 한국이 중국한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어떤 빚진 관계가 있다. 이것이 빚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 아니다 하고 지금 손 놨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빚을 지금 스스로 안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이 인류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사회 이해할 때 처음으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 주제잖아요. 인류가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이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데서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걸 교회가 안자. 이게 능동적으로 교회를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인류사에 비추자. 이래서 시작된 게 교회의 사회이해 부족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21번째 주제. 근데 그게 아직도 시작되고 있다니. 끝이 안 났다니. 그 주제에 같은 그 개념에서 한국이 중국에게 빚진 것이 있다. 빚을 짓다 가면 중국이 한국한테 빚진 게 더 많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만날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맞다 싶으면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퍼뜩 즉각적으로 이게 반응해야 돼. 아이구나 이거 문제구나. 화들짝 놀라야 된다니. 긴장해야 된다 이거요. 대한민국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빚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이건 뭐 거부할 수 없어요. 한글 창제에 대한 우리가 빚이 있다는 거야. 좀 뜻밖의 주제라고 아마 볼 거예요. 다들. 한글 창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중국의 빚이냐. 그런 게 지금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빚이라고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에 맞다 싶거든.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공산이 인류의 답이라 하는 것에서요 굴복해야 돼요. 굴복.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있는 당신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나 자 어떤 이걸 듣는 사람은 그래요. 오늘 1시간 지금 벌써 22분이 지나버렸는데 앞에 가냐.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왜 여기에 요 긴장관계 이야기 속에 왜 한글 창제가 들어가고 그것도 중국이 왜 여기에 우리가 빚을 받을 것은 우리가 받는데 왜 우리가 왜 중국한테 빚짓느냐. 한글이 우리가 이 창제라는 것은 한글의 창제라는 것은 이게 언어 체계입니다. 언어 체계. 한글의 창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언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창제입니다.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 창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붙인 것도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훈민정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말 나오는 초대에 나오는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다가 뭐 또 조선어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붙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 창제는 한글날의 개념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개념 첫 번째 말 자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분명해야 돼. 말 자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글은 한글날 훈민정음 한글 반포 훈민정음 반포 1443년 훈민정음 반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했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거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그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한글 창제라는 두 번째, 말을 글로서 쓰는 거예요. 글로서. 말이 글이 되게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글이 되게. 하고 있는 말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다니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이 있어야, 요 개념이 들었어야요, 앞으로 한글의 이 한글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 앞에 우리가요, 한글에 대한 이 어떤 효용성, 어떤 유리하고 활용성이라고 하는 이걸요,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글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언어가 없어요. 그 언어 때문에 우리 한글이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예요. 어떤 간에. 그러나 우리 정작 한글이 창제되는 말이 하고 있는 말을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 자체를 사람이 어떤 조직적으로 말되어지고 있는 그 자체를요, 체계적으로 글 쓸 수 있도록 말을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 한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글 외에는 없다니까. 다른데 전 세계 인류의 모든 것은요, 어떤 모형이나 어떤 시작되는 문자, 나름대로의 문자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문자에 맞춰서 문자화에 대해서 언어를 꺼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동화. 어떤 약속된 문자가 나오면은 그 문자에 언어를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그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글은 소리 나는 말을 글로서 기록하는 거라.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 다시 말하면은, 1443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게 불과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한 550년 정도밖에 안 되죠. 550년, 560년, 570년. 570년 정도네, 570년. 딱 570년이네, 지금. 1443년에서, 570년 하니까, 2013년이 되네, 2013년. 570년이네. 지금부터 570년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쭉 수천 년 전부터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2333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570년이 아니라 5000년에 가까운 오래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이 말투가 있은 거예요, 말투. 이 말투를 글로서 기록을 못하고 있었지. 글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기록? 말하는 내용을 글로서 기록했을 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가 여기가 한자라는 거예요. 한자. 한자 내지 한문. 말을 하고 있는 걸 갖고 글로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글로서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문자가 없었단 말이야. 없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 한글이고 말은 그대로 쓰고 있던 거예요. 전에부터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던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하다가 한글로 표현하자 하고 반포를 한 것이, 체계를 만들어서 반포를 한 것이 한글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우리 이렇게 쓰자 하고 반포한 것이 1443년이랍니다. 1443년이야. 그래갖고 한글이 그때부터 그럼 다 우리 온 백성들이 다 한글 썼느냐? 천만에요.
아까 말했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한글 자체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았다니까. 청일전쟁은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긴 전쟁으로 되어지지만 그 청일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일본한테요, 모든 것을 다 힘을 다 잃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민비도 죽잖아요. 우리나라 왕비가 일본 사람들 칼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청일전쟁 후속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랍니다. 우리의 주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다른 건 다 뺏기는데 청일전쟁에서요, 그때부터 한글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의 불과 200년? 아니지. 200년? 200년 안 되죠. 1895년 같으면 한 110년, 110년. 응? 그렇지, 110년. 110년 전이라 111세기 조금 전에 1세기. 그때부터 한글이 쓰였다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일처럼 바라봐야 될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한글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을 쓰도록 되어지는 이 구조는요, 중국의 글자를 우리가 안 썼으면은,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그 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지금 중국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쓰고 있는 한문에서 넘어온 글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 많은 말들을 없었더라면은, 어느 체계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참, 우리가 세종대왕이 참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것은요,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남다르게 이 운학이라 하나, 음악.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운학이라 할 정도로,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음이 나오는 것을, 음이 나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 이런 한계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생길 거냐 하는 이런 구성이 이미 중국에 이 학문이 있다니까, 학문이. 이런 학문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바로 상형 문자라고 하는 이 문자 체계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한문인데,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 자체가 발달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종대왕이 자료를 보는 가운데서 남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닦아놨고, 세종 25년에 가잖아요. 이때가 세종 25년, 그 25년간 왕위를 쫙 하면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데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여생에서 뭘 하나 남길고 하는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이 어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다가 손을 댄 거지. 왕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당시에 글을 누가 읽었겠어요? 이런 자료를, 이런 내용을 누가 읽을 수 있었겠어요? 해석하고, 응용해보고,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백성들의 고통 자체를, 고통이 있으니까 실제로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냥 편안했으면, 우리가 훈민정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 나랏 말씀이, 백성들의 말들이 이래. 백성들의 말이 중국하고 달라. 이거잖아, 이거. 나랏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고통당한다. 이제 말을 했는데 햇말을 갖고 적으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한자, 한문을 모르면 글을 못 적어. 중국의 한문, 한자를 된 여러 가지 문서를 봐야 우리 한국말로 다시 통용을 한다니까. 이런 불편함이 우리한테 있었다니까. 144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쓰인 건 여기서부터 한 400년이 더 지나고 난 뒤, 450년 지나고 난 뒤 1895년에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의 빚을 짓다는 것은요, 한글에 대한 자랑,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 어디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이 한글이 대한민국하고 뗄 수 있다고 하면요,
빼낼 수 있다. 이건 분리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책임이, 어떤 책무, 어떤 빚 없다 하도 돼요. 다른 거는 빼더라도 한글을 대한민국하고 분리시킬 수 있나? 남한 북한이라 그래도 한글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는 언어가 한글이라, 한글. 이거로 뭉쳐져 있는데, 한반도, 한민족, 언어로 지금 하나라는 것 때문에 뭉쳐져 있는데, 이거 중국 사람, 이거 우리 대한민국하고 분리시킬 수 있나? 대한민국과 한국, 대한민국 사람과 한글 자체를 분리시켜서 따로 이혼화시켜서 구분할 수 있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요, 중국 사람한테, 중국에 대해서요, 빚없어요.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건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아이다 하고 다른 데 핑계 대는데, 한글은 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한글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중국이 없었으면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중국의 그 풍부한 글자, 그 글자에 대한 연구가 중국 사람들이 풍부하게 해놨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 맞춰간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한글이라니까.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데, 아니야말로 누가 한 사람 내 말을 저 거짓이다 라고 할 부분이 있나? 내가 없는 이야기 꺼내고 없는 역사 꺼내고 지금 전혀 남들이 보다는 책 보고 지금 저 구석에 있는 거 갖고 끄집어낸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단지 거기서 중국에 대한 빚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지. 요 부분을 구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싹 다 부분기지. 그냥 한글 반포라는 것에서 그냥 아무런 어떤 중간 과정은 생각도 안 하고 한글 반포 거기에 붙잡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한글이다 하는 그것만 붙잡고 있지. 실제로 말과 소리와 말의 그 차이에서 나오는, 말은 입에서 나오고 귀로 듣는 게 말이고, 글이란 말이야. 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우리 몸에서 동작하는 이 반응하고 집행하는 그 신체 구조가요, 전혀 달라요. 눈 감아도 귀는 들리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은 다물어져도 귀가 안 들려도 눈으로 보고, 보지 않으면 절대 못 쓰는 거지. 듣지 않으면 말 못하는 거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한글이 속에 그만 맞붙여갖고 이걸 차이를 안 내서 그렇지, 나는 그거 차이를 내는 거지. 그 단순히 그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 고유하게, 우리가 왜 대한민국이 수천 년간에 걸쳐서 중국에 저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건 우리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 중국하고 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볼 때 우리는 같은 자기들 어떤 민족으로 앉혀서니까 구태여 우리한테 침범해서 나라를 싹 말살시킬 만한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말이 틀리니까. 말 틀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반도 국가에서 여전히 유지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반공이라 하고 외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조직 속에서 5,000년 역사가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지금 공산 가지고 씨름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 하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둘 수 있는 것은 말이 달라서 그래, 말이. 그런데 한글이라고 하는 중간에 말을 글로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사람에게 주어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글이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중국도 한글을 배워서 자기들의 말을 한글로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에게 중국 사람한테 이 한글을 적용시키는 이 계기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중국의 말을 우리의 한글 구조 속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로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
중국은 지금 말 때문에요. 고통스러워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인터넷이 되기 전에 적어도 청일전쟁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 때문에 고통당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되고 글로벌 시대되니까 이 말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중국이라. 이것부터 우리가요. 아까 했지만 빚진 자세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창구라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 글. 글을 만들 때는 분명하게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체계는 중국에서부터 받아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 문자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해가지고 한글이 창제가 되는 거예요. 응? 요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요. 응? 그 사람 제대로 모르든지 이런 개념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있든지 응? 안 그러면 기머거리든지 뭐 응? 모르는 사람이 듣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내한테 그냥 무조건 달려오는 거죠. 달려와야 뭐 그때 벌써 내가 죽고 없을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달려들 사람 없을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니까 지금. 또 넘이 모르는 거 갖고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끄집어내는 얘기니까. 단순하게 쓰고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 우리 한국 사람의 나름대로 아이덴티잖아요. 아이덴티. 한국 사람의 정체성 뭐예요? 한글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것이 전 세계에 자랑거리고 앞으로 뭐 독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영어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좀 더 씨름을 해야 되겠지만요. 응? 전 세계 모든 언어가 한글화 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다니까, 체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 민족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요 구조로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봐야 다른 나라 언어를 한글에다 적용시킬 수 있는 어느 언어든지 다 가능하고 그 제일 첫 번째 스타트가 지금 중국이라니까. 제일 급해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중국의 그 무거운 언어를 자기들 나름대로 가볍게 만들려고 한다고 행기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일본의 그 부스 자체가요.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는 간단하게 닭소리 홀소리 24개만 갖고 못할 글자가 없잖아요. 24개 닭소리 홀소리 갖고 못 만들 글자가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영어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한지 말하는 거 가지고 표현하려고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뭐 이런 비슷한 발음 나오는 걸 구분해내려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가지고 한글로 얼마나 쓸 수 있잖아. 워낙 통용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늦게까지 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영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영어가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강조하면 요거 빠뜨리면 지금 45분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길어졌는데 한글 창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 중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가지는데 이 한글 창제라고 하는 개념을 또 집어야 될 것은 임금이 만들었는데 임금이 그냥 편안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참 놀고 먹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그냥 웃자다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한글 되기까지는 세종대왕이라는 한 임금에 다른 사람들이 상소문도 올리고 만들지 말라고 막 신하들이 상소문 올리려고 대드는 것도 임금으로서 누르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라고 만들려는 것은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니면 이걸 못한다는 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이렇게 연구한 것을 왕인 스스로가 봐도 당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필요한 사람들이 몇 사람 필요해서 그게 뭐야 몇몇 사람들 아주 초보다 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불러서 시키고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광해 연산군인가? 연산군이 돼가지고 광해군인데 연산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한글 자체를 갖고 정부에서 없애려고 말이야. 1504년인가? 사건이 그렇게 나오던데.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우여곡절 끝에 또 일본이 이걸 또 일본이 청일전쟁 이기면서 또 오히려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는 나중에 또 해방되기 한 7년인가 몇 년 전에 일본이 또 한글을 말살시키려고 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한자를 못 쓰도록 하면은 마비될 기다 싶어서 한글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말이야 전 국민들 하여금 한글이 너무 쓰기 좋으니까 쉽게 익혀가지고 이 공문서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3.1운동을 막 3.1운동 발발하지 그 다음에 막 지하운동에서 항일운동이 나오는데 전부 다 한글로 표기를 다 하는 그렇게 보급이 빨리 되고 한글을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이게 바로 애국이다 하고만 달라드는 거예요. 국민들의 정체성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준 것은 한 임금이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자세를 두고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중국이 지금 공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부분을 두고서 비록 지금은 내 혼자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인류 가운데 5천만 캡하고 남북 다 합쳐봐고 5천만 캡 얼마 되겠어요? 일본 다 합쳐갖고 저 만주까지 다 합쳐서 한 1억, 2억, 3억 그래 봐봐요 70억 하려고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70억을 상대를 하려고 해봐요. 응? 그러나 그 자그마한 움직임이 앞으로 인류 전체에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요 전 인류에게 참으로 평화선은 인류 공영 인류 공영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뭐라 하나 중국말로 뭐 백성들 평안하고 나라 번창하는 이런 역사 인류 전체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려면 같이 고통당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이런 비슷한 하는 인격체를 서로 간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 공산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렇다니까.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이거를 공산이란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한글에 비춰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 대해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하는 이런 고통 그것 자체를 왕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수많은 박해를 다 왕이 받는 박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만 손 놔버리면 됐는데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가 됐다. 이 공산하고 너무 앞으로 그래 지향하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너무너무 이거는 비슷한 모양새가 같다. 오늘 좀 길었는데 요거 이야기하느라 좀 길었습니다. 양해하시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